이 영상은 인코그니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평균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왜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미국이 이란 상공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과 특히 미국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폭탄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운 헤드라인이지만 저는 이를 둘러싼 언론의 논의가 적절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전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였던 일본과 미국 간의 태평양 전쟁이 지속된 3년 8개월 3주 5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소련 사이의 북부전선이 지속된 3년 10개월 2주 2일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 간 전쟁은 2년 이채 되지 않아 끝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압도적인 대다수의 분쟁은 우리가 그 행동을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충분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협상 타결 만세, 그리고 실제 특별 군사작전 만세. 하지만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4년째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어 온 불규칙한 충돌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지난 4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채널만 해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제대로 탐구하지 않았던 이 질문의 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존심 강한 학자 자아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교과서도 쓸 수 있다고 하고 이 주제로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동료 평가라는 재미있는 관문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자아는 실제 교수이자 실제 게임 이론가입니다. 배치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주제로 영상을 찍기 위해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다는 건 알지만 저는 이 채널에 그만큼 헌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그 논문은 처음 제출한 학술지에서 바로 채택됐지만 출판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른바 후기 불확실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군사적 역학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벌어지는 전투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를 4년 전에 시작했지만 이제서야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특히 양측의 무기 비축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앞으로 그 전쟁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깊이 파고든다는 얘기를 하자면 인터넷에 당신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찝찝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상대방과 합의를 협상하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럴 때는 강한 카드를 써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인코그니가 등장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전술을 공부하지만 인코그니의 전문가들은 데이터 브로커 공급망을 방해하기 위해 물류를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디지털 흔적을 줄이고 누군가 여러분을 추적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등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인코그니는 무제한 플랜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지정한 어떤 웹사이트든 맞춤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되찾으려면 incognito.com 바젝티 윌리엄 스패니얼로 이동해서 쿠폰 코드 윌리엄 스패니얼을 입력하면 연간 플랜을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인코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라인즈 온 맵스의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싸움의 예상 결과를 추론할 수 있고 전쟁의 비용을 걸려있는 이익과 비교해 생각할 수 있다면
반드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는 양측 모두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한쪽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크렘린보다 러시아군이 직면할 내부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날에는 이란이 미국의 비축물자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축물자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많은 라인존 맵스 전문가들이 전쟁 자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싸우면서 양측 사이의 진정한 힘의 균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렘린이 자국의 탱크가 단순히 키이우까지 진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게 됩니다. 더 미묘하게는 상대방이 원래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며 위험합니다. 상대의 거절은 그들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더 약한 유형의 국가는 그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리한 국가는 전투가 벌어지고 상대가 그때까지 살아남는 동안 점진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제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더 약한 상대는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싸운다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대의 수렴, 정보 공개, 그리고 비공개 정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호의 전달이 바로 대부분의 전쟁이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계속 싸우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비공개 정보가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비축량에 대한 이란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침공군의 전력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축량 문제는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대해 불확실해하는 또 다른 문제와 더 가깝습니다. 코자에 집중해 봅시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급한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서방이 이 분쟁에 흥미를 잃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에 남겨지게 되고 결국 러시아 군대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제가 앞서 언급한 전투와 학습에 관한 논의와 다른 점은 직접적인 학습은 오직 미래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크렘린이 나토가 침공 첫 해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침공 첫 해 동안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크렘린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이전 연구들은 근본적인 불확실성의 원인이 오늘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일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후반 단계의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동일한 유형의 수렴 과정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약한 유형을 걸러내기 위해 더 적은 금액을 제안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논리는 만약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저는 그가 강하다고 확신하게 되고 다음 협상 때 제안을 그에 맞게 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약한 유형이 제안을 거절하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세요. 약한 유형일수록 다음 전투에서 질 가능성이 높고 다음 협상 라운드에서는 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강한 유형은 거절하지만 약한 유형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찾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오직 후반 단계에서만 중요할 때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학습이 없다는 것은 간접적인 학습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강한 유형이 나중에 더 큰 제안을 얻기 위해 지금 싸우고 싶다면 더 약한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면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 사이의 전장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날 때까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전투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 상황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미국이 작전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전투의 원인이라면 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교적 충분한 자원을 가진 미국이 단 몇 주만 싸우고 이란이 굴복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만약 이란이 그런 전략을 쓴다면 충분한 자원이 없는 미국도 그 기간 동안 쉽게 힘을 과시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래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했던 것이 맞았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거란 푸틴의 생각이 옳았던 걸까요? 지금 상황의 겉모습만 보면 크렘린이 옳았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불안정한 양자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미국이 일부 유럽 동맹국들과의 양자 관계에서 취해온 당혹스러운 입장들, 전반적으로 나토와의 미국의 미온적인 관계, 그리고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현재 우리가 겪는 현상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정책 기반자들이 예견한 일반적인 성장통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불가피한 진화가 처음부터 크렘린의 불확실성에 기여한 것입니다. 즉, 인과관계가 거꾸로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앞서 언급한 불확실성 메커니즘을 통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브뤼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대서양 이사회라는 닫힌 문 뒤에서 성장통을 처리하는 것이 나토 정치에 점점 더 관심을 갖는 대중 앞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죠. 제가 말하는 변화는 물론 유럽 안보의 부담을 유럽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이 21세기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피성은 이전 나토 사무총장이었던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훨씬 젊었을 때 아직 초기 단계였던 실리콘밸리를 둘러보면서 이미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중국을 언급한 것은 2019년부터였습니다. 동맹이 중국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날 나토는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1990년대에 사람들이 나토를 냉전의 유물로 생각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토는 소련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 만들어졌습니다.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동맹의 본질적인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후에 나토는 서구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조직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는 지역 동맹이지만 전 세계 목표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약 자체도 회원국을 북미와 유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의 보호 범위 또 북대서양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와이조차도 5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주만 2.0이 내일 일어난다고 해도 4조에 따른 이사회 협의가 최대치일 겁니다. 사실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라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이념적으로 비슷한 나라들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토는 잊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태평양, 오세아니아, 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동맹을 영어 앞글자를 따서 포테이토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무총장은 필요 없고 마크 루터의 새 직함은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마도 안 될 것 같네요. 포테이토 세계 대신에 나토 사무총장은 점점 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 문제 논의를 위해 해당 국가들을 방문 중입니다. 그중 일부는 그 나라들의 대표단이 나토의 옛 본부, 즉 새 건물 바로 맞은편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 나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공격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나토의 동부전선에서 작전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의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은
두 전선에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국방부가 이란 업무를 관리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 문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유럽이 대륙의 안보 문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넘겨받는 과도기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럽에 더 많은 지출을 설득하려 했지만 기껏해야 아주 미미한 성공만 거둘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도기를 실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행정부가 들어서자 일부 동맹국들이 여전히 그 움직임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중이 실제로 브뤼셀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나토 내부의 상당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대중이 보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동맹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묘사하고 미국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지만 이전보다 적은 지원만 제공하겠다는 점을 유럽에 설득하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대중은 동맹의 역사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논쟁은 새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것은 외부의 관심뿐입니다. 나토를 일종의 이상화된 동맹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마치 동맹국들이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는 동맹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담 분담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한때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나토 통합 지휘 구조에서 탈퇴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프랑스는 워싱턴이 유럽 방위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토 본부가 벨기에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안보 관계를 논의할 때 제가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을 언급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나토가 다른 동맹들과 다른 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 비교적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파트너들이 매 정상회담마다 찍는 가족 사진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싸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이게 거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공개적인 다툼에 대하는 동맹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은 거의 모든 다른 동맹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32명의 대사가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크렘린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유럽이 사실상 미국의 전쟁 자금 공백을 메웠고 그 자금이 곧 끝날 것이라는 징후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렘린이 가진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장기 지원할까라는 질문의 답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벽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4년이 넘는 지원이 장기적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장기적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인코그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인코그니.com 펄책 윌리엄 스페니어를 방문해 혜택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